네, 그러면 이번에는 컬렉션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는 예제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로요. 일단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프로젝트 이름은 컬렉션 프레임워크이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리스트 예제부터 짜보도록 할 거고요. 새로운 클래스로 리스트 예제를 만들 거고, 패키지 이름은 섹션 공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리스트. 자, EX 공환 서브 패키지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첫 번째 이름은 어레이라고 하는 배열과 리스트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배열과 리스트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레이 대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어레이 vs 리스트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예제를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배열을 하나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메인 메서드를 일단 추가를 할 거고요. 자, 첫 번째 1번으로 배열을 만들 겁니다. 자, 배열을 만드는, 객체를 만드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죠.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치한 배열 같은 경우에. 자, string 배열. 자, 그 중에서 제일 편한 방법으로 만들어 볼까요? 자, array는, new array, 그냥 두 번째 방법으로 할게요. new string. 꺾인 가로 하고요. 여기에 바로 개수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그냥 바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가, 나, 다, 라, 바. 자, 이렇게 4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가나다라 마바 4 정도까지 쓴 배열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 생략이 가능하죠. 선언과 동시에 초기값을 집어넣는 경우. 자, 그럼 이제 이렇게 6개의 배열을 가지고 있다고 썼을 때, 만약에 제가 여기 0, 1, 2, 다라고 하는 것과 바라고 하는 데이터가 필요 없어졌다고 쳐볼게요. 하지만 필요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블럭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단 말이죠. 지금은 총 6개의 공간을 가지고 있을 텐데 내가 이 2개 필요 없다고 4개의 공간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레이 두 번째 거는 실제 값을 가지고 있지만 얘를 아무것도 가리키고 있지 마라 라고 하는 의미로 널 정도 집어넣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5번째도 마찬가지로 널로 하겠습니다. 자, 결국엔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배열의 크기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해당 위치의 값을 그냥 출력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array라고 하는 것의 길이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결과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6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너리를 집어넣었다고 하더라도 여기 너리 들어갔을 뿐이지 방의 개수, 방의 크기는 변하지 않을 테니까요. 자,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sys out 하고 나서요. 자, 배열을 하나씩 출력하기 위해서는 for문을 돌려도 되고요. for each 구문을 사용해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arrays라고 하는 클래스의 정적 메서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arrays 메서드라고 하는 것에요.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배열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 배열 객체를 집어넣게 되면 그 배열 객체를 그냥 그대로 출력을 해줍니다. 순서대로. 저기 임포트를 시키시고요. 자, arrays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arrays라고 하는 것, 배열이라고 하는 것을 좀 편하게 출력하거나 값을 변화시키거나 하는 기능들을 모아놓은 클래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 아까 length는 변화 없이 6이고요. 아까 제가 집어넣었던 2번과 5번 해당되는 위치에 널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셨죠? 이거는 뭐 이미 배열에서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인 거니까. 자, 전체 화면으로 바꿔서 다시 하도록 할게요. 여기 sys 자, 줄만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열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기능들을 그대로 한번 리스트로 바꿔보겠습니다. 아직 리스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일단 리스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개념적으로는 대충 와 닿을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자, 리스트 제네릭을 바로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string a 리스트라고 할게요. 자, 는 new array list. 자, 꺾인 가로는 안에 생략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건 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제네릭 타입인가 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객체를 생성하는 시점에 그 제네릭 타입 변수를 스트링으로 정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인터페이스거든요. 그래서 하위 그것을 상속하여 구현한 구현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은 리스트를 어떻게 만드느냐를 보는 것보다도 지금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을 한번 연출해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크기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alist.size라고 하는 게 크기를 구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리스트의 데이터의 개수입니다.
데이터의 개수 구하기입니다. 그게 사이즈인데, 자, 이걸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포트 시킬 거고요.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O 누르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방금처럼 마우스를 갖다 대도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시키면 결과를 좀 보도록 할까요?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에 설계할 때, 최초의 객체를 만들 때 방해 개수를 정해놔야 됩니다. 이 방해 개수를 정하지 않으면 오류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예 컴파일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컴파일 에러가 나는 거죠. 무법적으로 에러가 난단 말이죠. 자, 반면에 동적으로 생성하는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에 만들고 나면 처음에 사이즈는 0입니다. 텅텅 비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계속 연속해서 추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alist.add 가. 자, 나머지는 그대로 카피해서 쓰겠습니다. 자, 그럼 가, 나, 다, 라, 마, 바. 하나 더 만들까요? 아까도 하나가 빠졌네요. 4. 가나다라 마. 마가 빠졌네요. 이거. 자, 그러면 아까 6개인데 지금 7개로 되겠네요. 7개가 되는 거고요. 가나다라 마바사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다와 바가 널 값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똑같이 7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add라고 하는 게 결국엔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상태에서. 자, 그럼 이제 시작을 다시 한번 개수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계속해 볼게요. 그러면 처음에는 데이터가 0이었다가 그 다음엔 데이터가 몇 개가 되는 거죠? 7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의 크기를 변경할 수 없지만 처음 만들었던 7이라고 하는 게 하늘이 만쪽이라도 이 객체가 사라질 때까지 변경되지 않지만 이 리스트라고 하는 이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나오는 이런 놈들은 처음에 만들면 0이었다가 데이터를 추가할 때마다 데이터가 계속 알아서 추가가 되다가 다시 이렇게 가변적이라는 거죠. 그걸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 한번 데이터를 삭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삭제하는 메서드가 remove라는 메서드를 사용하거든요. 자, alist.remove. 자, remove 하고 나서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나는 바라고 하는 데이터가 필요 없습니다. 배열에서는 그걸 널 값으로 집어넣는데 여기서 아예 그 remove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데이터의 개수를 한번 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O라고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이 리스트라고 하는 건 배열이랑은 다르게 얼마든지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또 얼마든지 삭제를 할 수가 있다. 그때마다 실제로 사이즈가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반면 어레이는 딱 만들어지고 나면 이 객체가 사라질 때까지 랭스는 주구장창 항상 7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여기도 하나 찍을까요? 이렇게 찍어보면 처음 객체 만들었을 때도 7이고 그 다음에 널 값을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7인 거고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0이었다가 그 다음에 7개였다가 2개 빼니까 또 5개고 이렇게 계속 변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얘도 똑같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sys out 하고 나서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모든 리스트는 시스템 작업용 프린터 라인에다 넘겨주면 알아서 얘가 모든 항목들을 출력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가나다라 마바사에서 다와 바가 빠진 채로 출력이 되죠. 결국에는 실제로 2개의 데이터가 줄어들었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가변적이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예제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배열과 기존의 배열도 동일한 타입을 묶는 거고 리스트라고 하는 것도 동일한 타입만 묶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 타입만 묶은 거죠. 얘도 스트링 타입만 묶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스트링 타입만 묶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리스트와 배열이 공통성입니다. 같은 점이죠. 자, 반면에 배열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이렇게 변동이 절대 있을 수 없었던 거랑은 다르게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데이터의 개수가 늘어났다가 줄어났다가 결국엔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가변적으로 동적으로 변동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둘 사이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리스트의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리스트의 객체를 만드는 방법은 2가지가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2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리스트 객체를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거고요. 서브 패키지 이름은 2번으로 하겠습니다. EX02번요. 자, 여기 create list object라고 쓰겠습니다. 자, 리스트 객체를 만드는 겁니다. 똑같이 메인 메서드 추가할 거고요. 자, 첫 번째 방법 1입니다. 방법 1.
앞에서 잠깐 여러분들 리스트 객체, 앞에 예제에서 리스트 객체를 만드는 방법을 보셨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요, 구현 클래스를 가지고 리스트부터 쓰겠습니다. 자, 리스트 구현 클래스의 생성자를 사용하여 객체 생성하는 겁니다. 일단 리스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터페이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얘는 객체 생성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인터페이스의 객체 생성하기 위해서 자식 클래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식 클래스로 이미 만들어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리스트의 구형 클래스 3개가 있었었죠. 하나는 어레이 리스트, 하나는 벡터, 하나는 링크드 리스트였습니다. 그럼 그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리스트 인티저. 그럼 얘는 이제 인티저라고 하는 타입만 저장할 수 있는 리스트 객체가 되는 거죠. 자, A 리스트 1이라고 하겠습니다. new array list. 이번엔 array list라고 하는 구형 클래스, 자식 클래스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컨트롤 시프트 O 눌러서 util 밑에 있는 리스트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객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어렵지 않죠? 결국에는 이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인터페이스니까 못 만드니까 자식 클래스 가지고 생성자를 사용해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 있는 것들을 여기 똑같이 어레이 리스트 해도 상관없죠. 그런데 어차피 부모 타입으로 부를 수 있으니까 다형적인 표현에 의해서 그래서 리스트 객체는 어레이 리스트 객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자, 똑같이 만드는 방법인데요. 똑같이 어레이 리스트 갖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30, 40 이렇게 숫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걸 캐패시티라고 하죠. 캐패시티라고 하는 것은 저장 용량입니다. 자, 데이터의 개수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미리 좀 이렇게 메모리를 잡아놓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동적으로. 그걸 캐패시티라고 하는데 캐패시티가 30이 되는 겁니다. 저장 용량이. 그럼 나는 아까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안 잡아놓고 이렇게 잡으면 그러니까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면 캐패시티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자, 말씀드렸죠? 이때는 10입니다. 그래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저장 용량을 10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저장 용량을 직접 여기다 집어넣어 줄 수도 있습니다. 단, 여러분들한테 되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레이 리스트에 나오는 이런 캐패시티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사이즈랑은 다른 겁니다. 사이즈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자, 그 소리 무슨 소리냐면 데이터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의 개수거든요. 여러분들이 정작 알으셔야 되는 거, 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사이즈입니다. 지금은 사이즈를 체크하면 0개가 나올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이 리스트 말고요. 어레이 리스트 말고 벡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구형 클래스니까요. 리스트에. 자, 벡터로 바꾸겠습니다. 3, 4. 네, 벡터는 임포트를 안 했기 때문에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O 눌러서 임포트 하시고 똑같습니다. 벡터라고 하는 것도 캐패시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사이즈랑 전혀 다른 거니까. 지금 어레이 리스트 1, 2, 3, 4의 사이즈를 구하면 다 0이죠. 데이터를 집어넣은 적이 없잖아요. 데이터 집어넣는 건 add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데 지금 그걸 하나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럼 구형 클래스가 하나 더 있죠. 링크드 리스트입니다. 대표적인 그 구형 클래스죠. 자, 링크드 리스트. 그럼 달라지는 건 또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5번이라고 하고 6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5번, 6번. 자, 그리고 나서 컨트롤 시프트 O 눌러서 일단 링크드 리스트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꼭 기억하십시오.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캐패시티를 입력으로 받는 생성자 자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링크드 리스트는 그러니까 저장 용량을 지정하는 생성자 없음 정도로 쓰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는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배우시면 조금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일단 저장 용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생성자로만 호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방법 1입니다. 결국에는 첫 번째 리스트 객체를 만드는 방법은 구형 클래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데이터를 얼마든지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방법 2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객체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방법 2. 자, 얘는요, 정적 크기를 가지는 리스트를 생성할 때 사용합니다. 자, array라고 하는 arrays 클래스의 정적 메서드 활용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일단 arrays라고 하는 건 아까 여러분들 그 배열이라고 하는 객체를
모든 원소를 하나하나 이렇게 출력할 때 사용했었단 말이죠. arrays라고 하는 것에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배열에 있는 모든 항목들을 한 번에 딱 출력하는 메서드를 만들어 봤단 말이죠. 출력해 봤단 말이죠. 자, 그때 사용했던 그 arrays라고 하는 메서드 클래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 arrays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일단 리스트 똑같이 integer라고 하는 놈을 가지는 거를 7번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7번.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arrays.asList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런 정착 메서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지금 이런 타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잠깐 여기 잘 보세요. t 하고 나서 점점점점 되어 있죠. 이건 무슨 소리죠? 여기 안에 어떤 타입이든지 간에 이 t라고 하는 어떤 타입이든지 간에 이것도 제네릭 메서드이기 때문에 t가 정의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 사이에다가 제네릭 타입을 정확하게 지정해 줘야 되겠지만 어차피 내가 매개 변수에다가 어떤 타입을 집어넣게 되면 그 타입으로 t가 결정이 되는 거죠. 제가 여기다가 스트링을 집어넣게 되면 t가 스트링 타입이 되는 거고 인티저를 집어넣게 되면 마찬가지로 t가 인티저로 결정될 거기 때문에 얘를 생략한 거일 뿐입니다. asList는 제네릭 메서드입니다. 자, 그리고 t 점점점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의 개수가 0개여도 되고 100개여도 되고 상관없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1, 2, 3, 4 제가 만약에 4개의 데이터를 집어넣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4개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인티저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그 리스트가 생겨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똑같이 8번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스트링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트링을 저장하는 데이터를 만들 때는 arrays라고 하는 것과 asList 한 다음에 여기 안에 당연히 이번엔 스트링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두 개의 데이터만 집어넣어 볼게요. 자, 방각 100개구 1000개구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arraylist랑 arraylist 8번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지금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비교를 해보게 되면 얘는 뭐 객체 만들거나 이런 뭐 생성자 호출하거나 이런 것들도 필요 없이 그냥 arrays라고 하는 정적 메서드 가지고 바로 리스트를 만들었으니까 훨씬 편해 보이긴 합니다. 자, 다만 이때 같은 경우에는 한정적인 제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데이터의 크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처음 만든 거를. 데이터의 크기를 바꿀 수 없다. 크기를 바꿀 수 없다.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이 arrays라고 하는 클래스 자체는 배열을 관리하는 클래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배열을 관리하고 있는 클래스 뱃속에 있는 asList가 실제로는 어떻게 동작하는 거냐면 1, 2, 3, 4라고 하는 이 배열입니다. 배열. 이 배열을 껍데기를 리스트로 감싸주는 겁니다. 그래서 리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배열을 가지고 있는 놈입니다. 자, 배열이라고 하는 놈은 크기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실제로 내부적으로 데이터의 크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A리스트라고 하는 놈은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A리스트 8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으로 만드는 방법은 상당히 편하긴 하지만 이렇게 만들면 실제로 내부적으로 리스트라고 하는 그 객체 뱃속에는 내부적으로 리스트가 있는 게 아니라 배열이 있는 거란 말이죠. 여기 배열이 있는 거기 때문에 크기를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기를 바꾸지 않을 거다라고 한다면 방법 두 번째 걸로 사용하면 상당히 편하게 빨리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내가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거다라고 한다면 방법 1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방법 2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월화 수목 금토일 이런 거 저장한다고 쳐볼게요. 여러분들 요일이 증가되거나 요일이 감소되지는 않잖아요. 항상 요일은 늘 월화 수목 금토일 때 이렇게 7개밖에 없단 말이죠. 그때는 이 arrays as list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만들면 되겠죠. 자, 데이터의 크기를 바꿀 수 없다는 거지 실제로 값을 바꾸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가능하다고요. 자, 보세요. A list 7의 set 데이터 개수 바꾸는 거 set이죠. 1, 7 1번째 거에다가는 7을 집어넣겠다 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0번, 1번, 2번, 3번 인덱스인데 이 7번에서 1번의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놈을 7로 바꾸겠다 라고 하면 1, 7, 3, 4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가셨나요? 자, 만약에 이렇게 바꿀게요. 리스트 8번도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바꿀까요? set 0번째 거에다가 감사라고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실제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출력하려면 시스템 아웃점 프린트 라인으로 그냥 바로 할 수 있죠. 시스템 아웃점 프린트 라인 A 리스트 7도 한번 해볼 거고요. 8번도 똑같이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그러면 1734 첫 번째 것, 그러니까 1번 인덱스가 7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0번 인덱스가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는 내부적으로 배열이니까 특정 위치의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값을 바꾸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바꾸겠다고 쳐볼게요. 자, A 리스트 그리고 나서 7번에다가 add 하기를 그냥 5라고 하는 값을 좀 추가하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A 리스트 8번째 거에다가 이번에는 add를 할 건데 remove를 해볼게요. remove 0 하게 되면 0번 삭제하라는 소리거든요. 0번 인덱스를 삭제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해볼게요. 실행시켜볼까요? 자, 실행시키면 이런 예외가 발생을 하죠. 여기 보면 unsupported operation입니다. 자기가 실행할 수 없는 오퍼레이션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27번 라인에. 요 27번 라인에 add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arrays라고 하는 as 리스트를 이용하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배열이기 때문에 크기를 바꿀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를 주석 처리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실행하게 되면 remove도 안 되겠죠. 28번도 똑같은 unsupported operation exception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왜 그런지 아셨죠? 요것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불가능이라고만 써놓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두 가지 예제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첫 번째 예제에서는요, array랑 리스트의 차이점입니다. 배열과 리스트의 차이점입니다. 자, 배열이라고 하는 것과 리스트의 공통점은 동일한 타입만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완벽하게 둘이 동일합니다. 반면에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처음에 객체가 생성될 때 크기가 고정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한번 고정된 크기는 하늘이 반쪽이라도 객체가 사라질 때까지 변경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타입을 저장하는 건 맞지만 절대로 고정적이지 않죠. 이 데이터를 얼마든지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리스트 자료 구조였었습니다. 자, 두 번째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건 뭐냐면, 그런 리스트 객체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그 리스트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하위 구현 클래스들의 생성자를 사용하는 거죠. 그 구현 클래스의 생성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array 리스트, 대표적인 구현 클래스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array 리스트가 있고요. 벡터라고 하는 것이 있고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생성자로 내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 줄 수가 있는데 그 숫자라고 하는 것은 저장 용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캐패시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실제로 메모리에 데이터가 이제 들어오면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미리 확보해 놓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메모리를. 그 데이터가 오면 집어넣으려고 하는 메모리를.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혼돈하지 마셔야 될 게, 꼭 주의하셔야 될 게, 캐패시티랑 사이즈는 다른 거라고 했었죠. 제가 30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캐패시티를 잡아놨다고 하더라도 데이터가 하나도 없으면 사이즈는 당연히 0의 값을 가질 거고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데이터가 하나 나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이즈는 1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사이즈가 데이터의 개수고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짤 때는 캐패시티를 알아가지고 올 일은 없습니다. 캐패시티는 내부적으로 그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이 늘어났다 줄어났다라고 한다는 것만 여러분들 아시고 사이즈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이렇게 캐패시티를 직접 지정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기본 생성자로 생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생성을 할 때 캐패시티를 제공하는 생성자들이 array 리스트와 벡터는 있는데요. 링크드 리스트는 캐패시티라고 하는 놈을,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캐패시티를 지정하는 이런 생성자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 자체가 그냥 기본 생성자만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방법 1, 리스트 객체를 만드는 방법을 정리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기본 생성자를 사용을 해서 각각의 구형 클래스의 생성자를 이용해서 리스트 객체를 만들게 될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arrays라고 하는 이 유틸리티 클래스의 정적 메서드 as 리스트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arrays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배열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한다고 그랬었잖아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기능들을 여기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대부분 그 정적 메서드로 포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as list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리스트로 바꿔서 출력하겠다,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타입이든지 간에 실제로는 제네릭 타입입니다. 제네릭 메서드 타입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데이터를 하나를 집어넣어도 되고요, 100개를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도 안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순서대로 1, 2, 3, 4 집어넣게 되면 인티저를 집어넣었다는 소리인 거고,
내가 스트링을 저장하고 있는 객체를 만들고 싶으면 여기다가 스트링들을 여러분들이 저장하고 싶은 데이터 개수만큼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다만 얘네들은 리스트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면 내부적으로는 배열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배열의 크기가 변경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실제로 얘 같은 경우에는 추가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기존의 값을 바꾸는 건 가능하지만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후에 이제 저랑 수업을 할 때 대부분 이 위에 거를 사용을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리스트에다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들을 주로 사용하게 될 거니까. 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나머지 리스트의 하위 클래스인 어레이 리스트, 벡터, 링크 리스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높아질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